포유한 유무수입니다. 오늘은 일본 정책금리하고 엔 달러 환율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일본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해가지고 현재 일본 정책금리 수준은 0.5%입니다. 미국이 4.5%니까 아직도 4% 차이가 나죠. 근데 그러면 우리 외환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일본 엔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냐, 그런 관심이 있죠. 근데 어제 일본 엔 달러 환율 변화를 보면 조금 변동폭은 있었지만은 종가는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그 엔화 교환 비율이 155 정도 되는데 그냥 등락은 하루 동안에 있긴 있었지만은 종가는 23일하고 동일하니까 보합이죠. 그렇다고 23일이 24일 기준금리 인상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 선 반영됐다고 보더라도 그것도 아주 미미한 변동이에요. 그저 0.3%다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달러 인덱스는 어제 일본이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한 거죠. 0.25% 인상을 했는데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커요. 그러면 이거는 즉 달러 인덱스는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0.64% 떨어졌을까요? 오늘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려면 좋은지하고도 관계되어 있는데, 우선은 지난 2020년 말부터 지금까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변화하고 그리고 엔달러 환율 변화를 보면 정책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죠. 2020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12월 한 달 동안 똑같았어요. 기준금리니까 마이너스 0.1%. 그리고 어제 24일 2025년 1월 24일이니까 거의 5년 가까이 되었네요. 1, 2, 3, 4, 5년. 그러니까 한 5년 됐는데, 그런데 그 금리 차이도 별 차이가 안 나요.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5가 되었으니까 결국 0.6% 올란 거죠. 근데 미국은 이 기준금리, 즉 정책금리가 2020년 말에 0.125%에서 4.50%, 한때 이게 5.25까지 갔죠. 그리고 인하를 해가 4.50인데, 그래도 아직 그 미국 정책금리하고 일본 정책금리의 차이가 4.3% 이상이에요. 물론 시장금리도 그 2020년 말경에도 그때는 한 45배 차이가 났는데 0.02%에서 미국은 0.93이니까 한 40배 차이죠. 45배 정도 되네요. 지금은 이제 4배 차이 정도. 미국은 4.50 안팎이고 일본은 1.10 안팎이니까 결국은 이제 금리 차이는 축소가 됐지만은 아까 비율 개념입니다. 퍼센트 개념으로는 2020년에는 약 45배 차이 났지만은 지금은 한 4배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 이제 엔 달러 환율 얘기인데 2020년 말에는 달러 인덱스는 그때 91.4였어요. 그리고 엔 달러 환율은 103.8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낮았죠. 지금 155니까
그 2020년 말 기준으로 하면 약 한 50% 가까이 그 일본 동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것도 그럼 금리 탓일까? 뭐 그런 우리가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 통계를 보더라도 어제 또 정책금리 인상한 당일날 그 환율 통계를 보면 엔달러 환율은 보합이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는 또 0.64%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또 일본 금리 인상 탓일까요? 아니면 그 박스권에서 지난주 제가 방송할 때 달러 인덱스가 월말까지 1월 말입니다. 107에서 114 이렇게 했는데 어제 107.2인가 5까지까지 갔어요. 107까지 온 거죠. 아마 다음 주에는 달러 인덱스가 좀 반등하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그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일본이 오비 일학으로 그 정책금리를 인상을 하니까 일본 정책금리 인상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시간을 길게 보면 그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 금리하고는 오히려 다른 요인이 있다. 또 일본이 정책금리를 0.25% 인상을 해도 지금 결국은 0.50이잖아요. 미국은 4.5고 또 시장금리도 그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 9배, 10배 차이 나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냐라는 거죠. 그 일본 그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에 예금을 하거나 일본 국채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보다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만 그런 거지. 또 뭐 일반 기업도 얼마든지 일본 국채를 일본 기업이지만은 미국 국채 그 투자할 수 있죠. 근데 외환 보유고만 보면 이제 일본이 중국보다 지금 많죠. 바로 이 금리 차가 아직도 너무 차이 난다.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뭐 환율이 오르고 내린다라는 얘기보다는 금리 차이 때문에 뭐 일본은행이 어제 기준금리 0.50% 인상을 해도 보합이다는 거예요. 환율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금리 차가 아주 크게 났기 때문에 일본이 정책 금리를 0.50% 인상하더라도 N달러 환율은 그냥 155달러당 155엔이더라. 근데 미국 국채 금리는 어제는 변함이 없었죠. 근데 그 달러 인덱스는 어제 0.64% 내렸단 말이죠. 물론 원달러 환율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결국은 하락을 했죠. 아마 1431원으로 끝난 것 같는데, 여하튼 기준금리하고 환율 관계는 사실상 거의 없는데 당일 정도 핑계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또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그게 중앙은행 역할이죠. 근데 시장금리는 좀 별도로 놀잖아요. 특히 지난 3개월이 그랬죠. 일본은 금리를 인상을 해도 환율이 거의 변함이 없고,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해도 뭐 달러 인덱스는 그 지금 오히려 인하를 했는데 그 108, 9까지 와가 있거든요.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이게 105, 6밖에 안 됐단 말이죠. 103에서 내려 100.0에서 올라왔어요. 인덱스가. 그게 9%나 올라온 거죠. 금리 인하를 했는데 미국은. 근데 일본은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뭐 환율은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 그 환율이라는 것이 경제학자들만 아직도 경제학 교과서 암기해가지고
막 일본이 오늘 기준금리 인상한다.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거다. 정작 엔달러 환율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학자들만 일본이 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이제 엔화 강세가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서 왜? 지금 너무 금리 차이가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 달러 인덱스 향방이에요. 이거는 일본 금리 때문에 움직이는 확률은 뭐 5%도 안 된다고 널리 얘기하잖아요. 환율 영향 요소 중에.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그 107 뭐 이하로 좀 떨어지기는 곤란하다. 박스권이면 110에서 107이면 3차이니까 겨우 2%가 안 되죠. 그죠? 1점 몇 프로일 거예요. 그 박스권 내에서 그 움직이는 거예요. 금리와 관계없이. 다만 하락 추세일 때는 그 하단까지 내려오고 뭐 상승할 때는 그 상단 박스권 그죠? 상단까지 올라가는 것이지 금리하고는 관계없을 거다. 하루하루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캐나다 달러를 매수하고 우리나라 달러는 또 매도하고 그죠? 우리 원화는 그런 쪽도 괜찮아요. 그럼 거의 변화가 없어요. 둘 다 달러 인덱스가 기준이 되니까 그러면 하나는 매수하고 하나는 매도를 한다 하면 수출업체나 수입업체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갖고 리스크 관리도 될 겸 여기서도 수익이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다음 주에는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돈은 매도하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호주 달러는 예를 들어서 매도하고 캐나다 달러는 매수를 하고 그죠? 그러면 그 미국 달러 인덱스 변화에 따른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크게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도 해볼 생각이에요. 하여튼 제가 요즘 자산 운용도 하고 뭐 나머지 행정적인 일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결국 국세청이 계속 뭐를 보고해 달라 신고해 달라 뭐 이런 얘기들 그죠? 그런 것들 있고 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크는 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정책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물론 대출시장, 예금시장하고도 뭐 변화는 있겠지만 일본 내에서 그 다음에 기업의 부담도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외환시장만 놓고 보면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일본은행이 너무 지금 그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도 크고 시장금리 차이도 크기 때문에 돈이 금리 때문에 미국과 일본 간의 이동은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환위원 관리 문제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들도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사실상 안 돼 가지고 원래는 2주마다 이거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했는데 별 차이도 없고요. 2주를 하니까 일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야 좀 비교도 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잠시 통화를 했는데 대표님한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나 하면 블랙락이 왜 금리 미국 국채 10년물, 20년물, 30년물 관련 ETF 상품을 운영하잖아요. 거기서 지난 10월 대비 지금 뭐 금리가 한 0.9에서 1% 올랐는데 그 투자 손실이 약 한 30% 가까이 되더라고요. 레버리지 한 2배 쓰는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운용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너무 차이 난다. 그게 금액이 커서 마이너스 30% 차이 난다고 보진 않아요. 워낙 미국 국채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위험 관리를 또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년 멀은 매도하고 20년 멀은 매수하고, 그죠?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험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금액 비중은 이제 조절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30%까지 깨질 이유가 없어요. 금리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방향을 아니까. 근데 방향이 내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설픈 지식이야. 그것도. 기준금리를 미국이 인하하면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시장금리도 내려간다. 이거는 그냥 경제학자들이 쓰는 소설이죠. 그게 뭐 제가 볼 적에는 소설 이상의 의미도 없다고 봐요. 근거가 확실하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계를 보면 안 맞거든요. 그럼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근본이 제도 시대에는 또 고정환율 시대에는 그럴듯했어요. 왜? 왜냐하면 환율이 고정이니까 금리 차이에 의해서만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미국과 일본이 금리차가 너무 클 적에는 그 이론조차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설 쓴다는 표현을 쓰는데 경제학자들이나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경제 전문가들 중에 소설가가 많아요. 삼류소설.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요. 그냥 재미도 없는 소설, 감동도 없는 소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많은데 문제는 피해자는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위험관리 방법 중에 한 10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최고 많이 깨져도 블랙락처럼은 안 터지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근데 블랙락처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손실이 큰지 또 수수께끼예요.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야. 투자를 해놓고. 그래서 아마 이달 말 되면 이제 한 달 정도 되니까 좀 비교도 하면서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익률과 그 다음에 그 한때 깨진 거, 그 다음에 저희 목적은 그 안정적인 거예요. 3개월 단위로는 그래도 한 10% 정도는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꾸준히 상승하는, 뭐 하루 이틀로 가지고는 저희들도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한 달 기준으로는 보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면 변화가 생기더라도, 즉 가격 등락폭이 생기더라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좀 더 세미나 등을 통해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고자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